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지난 시간 서울시청 앞에 역주행 사고에 대해서 언론이 말하지 않는 거 급발진이 아니다. 그리고 그 일반 통행길에 들어올 적에 그 4차선 도로 이상 되는 도로를 건너가 가로질러 왔다. 이런 거를 왜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북두시민혁명군에서 했습니다. 그런 덕분인지 모르지만은 또 하나, 왜 현대자동차에 데미지를 주는 급발진을 자꾸 강조하느냐. 이 세 가지를 주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언론에 받아들여져서 급발진되는 급가속이라는 걸로 바뀌었고, 그 진입하기 위해서 길을 건넜다는 그 도로 상황에 대해서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에 피해를 주는 급발진이라는 용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가지는 해결이 안 됐어요. 뭐냐 하면은 이 40년을 운전한 사람이 급발진이라고 주장을 한다면은 사람을 피해야 되는데 왜 그 횡단보도의 끝인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향해서 돌진했느냐 하는 문제는 아직 언론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북두시민혁명군이라는 미약한 존재로서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 북두시민혁명군도 이런 걸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했고, 그것이 밝혀졌다는 것에 대해서 뿌듯한 만족감을 느낍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앞서 말했다시피 유튜브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자유민주주의 질서, 성실과 건면한 근로정신으로 사회에 경쟁한다. 그리고 스스로 자족을 하면서 이 사회에 공헌한다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널리 계몽하고, 이런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려는 공산자파들 혹은 권력의 불빛에 날아드는 분화방들, 부하내동 세력들에게 대해서 계몽을 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물론 힘이 작고 미약하지만은 이런 결과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서울시청 앞 역주행 사건에 대해서 아직도 언론이 말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이 동영상에서 보면 호텔 앞에서 그 도로를 가로지를 때까지는 정상 속도로 도로를 가로질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왜냐하면은 동아일보 TV, ATV에서 맞은편에서 오는 그 승용차의 브렉박스를 통해서 그 사고차가 호텔 앞에서 나와서 뒷 브렉박스로서 그 사고 장면이, 이 동영상이 촬영된 브렉박스를 공개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텔 앞에서 도로를 정상적으로 가로질른 거예요.
거기 L턴을 했던 물론 그 사거리가 직각정 사거리는 아니에요. 조금 이렇게 삐딱하게 나오게 돼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보도에 따라서는 그거를 L턴을 했다고 말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랬는데 그 도로를 가로지르자 일반 통행길에 들면서 갑자기 가속을 합니다. 그 가속을 자기들은 급발진이라 하는데 그 일반 통행길에 갑자기 가속을 한 이유를 그 피의자, 사고를 냈던 가해자가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왜 갑자기 그 일반 통행길에 들어가서 가속을 했는가? 두 번째로 공개된 블랙박스를 보면은 그 차가 가해 차량이 일반 통행길을 거슬러 오니까 앞에 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차가 그 차를 피하는 그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100km로 절대로 그거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피하는 속도를 보면은 한 50k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도로에서는 50km도 가속인 거예요. 그 일반 통행길, 그 길은 본래 그런 길은 한 3, 40 정도의 제한 속도를 가졌을 거라고 저는 그 운전을 한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아주 급속도로 피하면서 이래 왔는데 그 피하는 걸 보면은 100km로는 그런 차에 궤적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한 50km 정도의 궤적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북두 시민혁명군이 말하듯이 그 사람들이 가속도 아니고 제어할 수 없을 만큼의 가속도 아니고 급발진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동영상을 보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100km로서 그 차를 그런 궤적으로 피한단 말입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이런 이 도로를 오면서 맞은편에 차가 오고 있으면은 이 차를 이게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가지고 이 양쪽 차선으로 주차된 차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의 부근으로 어떻게 피난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계속 가속으로 달리고 있어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앞에 차가 없다고 하면은 앞에서 운전석에서 볼 때 저 멀리서도 차가 없다면은 가속으로 빨리 그 도로를 벗어난다고 이야기하지만 앞에 차가 많이 오고 있는데도 왜 그걸 가속으로 갔느냐, 이거를 말씀드려야 됩니다. 계속 앞으로 간 이유가 뭐냐, 계속 가속으로 앞으로 간 이유가 뭐냐, 이거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두 시민혁명군이 지금 이 사고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의문을 드러냈는데, 지난 시간에 왜 그 차가 그 300m나 되는 그 길을 한 번도 그걸 세운다든가 조치를 하지 않고 가속으로 달려와서 사람들 무리로 뛰어들었느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의문을 표시했는데 아직 언론에서는 그런 말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A방송, ATV의 공개된 동영상을 보면은 이 가해 차량이 1차적으로 횡단보도에 우측으로 붙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치우려고 합니다. 가속으로 막 달려가요. 그러자 한 사람이 아차 하고 뛰어들면서 아유 휴 하는데, 그러면은 오른편으로 9번 커브길인데 오른편으로 돌려야 되는데 그 차가 왼편으로 꺾으면서
그 사고 지점을 향해서 가속을 합니다. 페달을 밟았든지 어쨌든지 가속 페달을 밟았든지 짐승이 달라들듯이 그 사고 현장을 덮치게 되는 그런 동영상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왜 그 차는 이 차를 피하고 잘 온 거예요. 이 핸들을 다 돌리고 왔는데 그 횡단보도에서 오른편으로 이 진행했던 과거 이 사람의 운전을 보면은 충분히 피할 수 있는데 왜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을 수 있는데 왜 왼편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돌진했는가? 이것이 최대의 의문입니다. 그 횡단보도에서도 갑자기 과속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지나간 이 차도 우측으로 진행 방향으로 이 가해 차량의 진행 방향으로 사람들이 많은 우측 차선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 차선에서 사람들이 후닥닥 뛰어 건너자마자 이 차가 왼쪽으로 꺾으면서 오른쪽으로 꺾어야 되는데 커브길이 왼쪽으로 돌진합니다. 속력을 좀 높여서 이 속력을 좀 높였다 이런 문제는 제 직감으로 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은 내가 느낄 때는 짐승같이 달려드는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서울시청 앞 역주행 사건에 대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의심되는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많은 부분은 언론에서 그 보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보충 강의로서 왜 이 사람이 오른쪽으로 가면서 1차 횡단보도에 가속으로서 사람을 치을듯이 하다가 거기서 실패하자 왼편으로 차를 돌려서 그 사람이 모여있는 횡단보도 쪽으로 돌진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직 의심점이 풀리지 않고 있다. 가장 오늘의 보충 강의는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야 된다. 수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조금 정리해서 이야기하면은 북두 시민혁명군이 주장했듯이 조선호텔에서 바로 역주행 도로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도로를 하나 횡단을 했다. 그런데 그것을 역주행인지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것이 역주행이 아니라는 그런 거를 말하려면 거기 중앙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도 중앙선이 있는 거예요. 운전을 40년이 했다는 사람이 그 역주행인 줄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양방향 도로면은 중앙선이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도. 그리고 거기 도로는 거기가 역주행을 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도 그래요. 역주행 그 일반 통행길에 거꾸로 들어가는 수도 있어요. 그 문제를 이야기하지 그게 도로상의 문제는 그래도 만에 하나 있으니까 내 도로 표지라든가 이런 건 개선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만은 그 일반 통행길에 아무리 신호를 하고 이래도 그 역주행에는 그 일반 통행길에는 역주행으로 차가 들어옵니다. 여자들이 몰라서라든가 운전 미숙이라든가 지리 미숙이라든가 뭐 어떻게 한번 가보자는 그런 요행심 심리라든가 이래서 그 도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적어도 40년을 운전했다면 그거는 충분히 알 수 있는 도로입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차고에서 들어와가지고 빨리 가기 위해서 가속을 했다. 그거는 과학적으로 데이터상으로 맞는 발언이 아닙니다. 그 차가 앞에서 많이 오는데 어떻게 그게 빨리 갈 수 있다는 겁니까? 동영상을 본 사람이라면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봤다시피 북두시민혁명군이 의문을 제기했던 것처럼 그 길을 가로지를 적에는 차가 정상 속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로를 건너고 일반 통행길에 들면서 가속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앞서 차가 오면은 그것을 빨리 어떻게 피난 조치를 해서 정정을 할 생각을 안 하고 가속으로 앞으로 간 이유가 무언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세 번째, 가속이 아니었다는 게 이 차가 앞에서 오는 차를 피하는 동영상이 있는데 그 피하는 그 과정이 한 50km 정도밖에 안 된다. 그 피하는 동영상에서 앞차를 피하는 그 동영상을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야 된다. 이 차가 정상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야기라는 거, 첫 횡단보도가 우측으로 붙어서 사람을 치열듯이 가요. 가운데로 안 가고 사람을 추적하듯이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건너가니까 차가 우측으로 붙어서 이 공격을 하다가 이 도로가 오른편으로 꺾이는데 오른편에서 차를 오른편으로 돌려야 되는데 차가 핸들이 왼쪽으로 꺾이면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대기하고 있는 횡단보도를 향해서 가다가 오토바이 때문에 차체가 흔들리면서 가드레일로 올라간 거예요. 물론 가드레일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가드레일은 60km만 돼도 그거는 40km만 돼도 무너지는 거예요. 차만 20km로 차로 밀으면 그냥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인도의 그 횡단보도는 사람이 넘지 말라는 거지.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 너무 튼튼하면은 차가 박으면은 사람이 다치니까 차도 조금 경고하는 정도, 탕 부딪히면 넘어지고 차도 핸들을 돌리게끔 이런 정도로 되어 있는 거니까 그 시속이 100km가 됐기 때문에 그 가드레일이 넘어진 게 아니라는 거를 북두시민혁명군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40이라도 충분히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횡단보도에서 첫 사람을 치열날 듯이 달려가다가 차가 오른편으로 굽는데 도로가 오른편으로 차를 돌려야 되는데 왼편으로 꺾입니다. 동영상을 자세히 보면. 그러면서 그 사람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 중간에 오토바이가 있는 바람에 이 차가 핸들이 흔들리면서 인도로 넘어갔다. 북두시민혁명군은 그렇게 분석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가해자가 해명을 해야 된다.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죽을 뻔했어요. 그 앞에 오토바이가 없었다면은 그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려고 하는 그쪽으로 앞으로 다 갔다면은 최고 한 15명은 다쳤을 거라고 봅니다. 최소 15명 이상은 죽었을 거다. 굉장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버릴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이유는 첫째로는 그분이 정신적인 착란이 있다든가 아니면 잘못된 정치적인 신념이 있다든가 정치나 신념이 있다든가 아니면 의도했던가 그 어떠한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 사고에는 그냥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북두시민혁명군은 의심한다는 겁니다. 첫째, 이 사람이 정신적인 이상이 있든지 아니면은 어떤 정치적이나 종교적인 신념이 있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가진 어떠한 의도가 있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도로를 우발적으로 일방 통행길을 들어가서 그런 사고를 냈다. 그거는 지금 동영상으로 볼 적에는 해명이 안 됩니다.
앞에 차들이 오고 있는데, 그리고 중앙선이 없는데 40년을 운전한 사람이 어떻게 그 도로를 그런 가속으로 간다는 겁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 기회를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 기강을 바로잡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우파, 자유민주주의 세력들도 북두 시민혁명군처럼 작고 약하지만은 그래도 선한 영향력으로서 이 사회를 바로 세우려는 의지를 가지시고 유튜브도 하고 또 다른 자유우파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 등을 누르면서 응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북두시민혁명군의 유튜브도 많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앞으로도 북두시민혁명군이 볼 때 지금 서울시청 앞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건에 대해서 언론이 왜곡되거나 혹은 선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 다시 보충 방송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아직까지 언론에서 말하지 않고 있는 1차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치우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놀란 듯이 뛰어 건너는 그 다음 오른편으로 차를 핸들을 돌려야 되는데 핸들은 정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앞에 오는 차를 피하는 동영상이 있는데 아주 정상적으로 잘 피했어요. 차가 속력이 그래 높지도 않고, 물론 역주행으로서는 빠른 과속이었지만은, 그리고 그것이 왜 왼편으로 꺾으면서 길 건너기를 기다리는 군중 속으로 뛰어들었는가? 그리고 그게 군중 속에 사주팔자가 좋던지 복이 많은 사람이 있어서 그 앞에 오토바이가 있는 바람에 오토바이로 인해서 핸들이 꺾여서 인도로 올라타서 조금 덜 죽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면서 차체가 흔들리니까 차가 붕 떠면서 인도 위에 올라타게 된 거예요. 본래는 그쪽으로 갈 방향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불행 중 다행으로 산 사람도 많았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 이런 의도가 무엇이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경찰 수사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을 늘 응원해 주시고 구독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공산자파들의 선동과 온갖 조작, 김만배 대장동 사건에서 나타나듯 김만배가 언론 조작을 했다는 게 여러 사건으로 지금 오늘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김학림이 문제가 아니고, 김학림이하고 언론 노조위원장하고 가짜 인터뷰를 해가지고 가짜 뉴스를 인터뷰를 올리던 것처럼 그런 온갖 조작을 또 다른 방향에서 시도했다는 그런 보도를 보았습니다. 우리 자유시민 여러분들도 이 조직하고 작은 영향력이지만 선한 영향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응원하고 힘을 모으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 바람 앞에 등불 같은 나라를 우리 모두가 바로 세워야 한다는 그런 의지와 신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